자녀들의 성교육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제대로 받았나? 아름다운 우리 애들의 성 할 때는 이미 늦었었어. 성교육 선생님들은 작물의 비가 하나씩 있어요.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뭐야? 그런 거 들었어요. 왜 엄마 거주 없어요? 그런 거는 시동 건다.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이웃집 남편들. 여기 앉으면 되나? 아, 주인 없이 그냥 앉아볼까요? 좋네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빨리 적응해야겠네요. 정신이 없네요. 아니 형님들 집주인도 없는 집에 엉뚱한 양반이 앉아있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이. 당신 우리 집 이런 건 어떻게 알았어? 여기 와이프 혼자 있으면 어쩌려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무례했습니다. 시작부터 무례했습니다. 엄청난 환영이네요. 네네 무례했습니다. 처음에 좀 무례했지만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 확실하고 성함이 어떻게? 아, 저는 이충민이라고 하고요. 충민님. 네. 결혼한 지 17년 차. 아니 지금 저도 땀을 많이 흘리는데 충민 형님 땀을 너무 흘리셔가지고. 아, 그럴까요? 네네.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진짜 남의 집에 들어온 게 아닌데 세트에 들어온 건데 이렇게. 굉장히 오해받을 만하네요. 계속 말하면서 여기를 계속 살피려고. 생각할 거 있나? 계속. CCTV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카메라가 12대예요. 그러네요. 네네. 오늘의 주제는 네. 아빠들의 성교육입니다. 와, 세다. 아, 제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성교육 강사입니다. 와. 오늘 아빠들의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성교육 전문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구성의 네네, 선생님. 구성의 그렇죠. 선생님 떠오르시죠. 예. 구성의 선생님의 계보를 잇는 아우성에 성교육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 자녀들의 성교육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세 명은 애기들이 나이가 아직은 저학년? 지금 2학년, 3학년이니까 너무 빠르지 않나? 아니, 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애 낳으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섞어야지 애 낳을 수 있다. 뭐랑 뭐를? 뭘 섞어? 거기까지 내가 거기 여기에서 뭐 정자랑 이런 얘기까지 안 했지만 일단 뭐가 섞여야 되는지 알고 있어. 인식은 거기에서 자 이제 성교육 들어갈게요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맞아. 무슨 단어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 들어본 적이 근데 없어. 우리가 제대로 받았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 선생님 나왔을 때 이미 성교육을 끝냈어야 되는 나이였어. 맞아. 저도 그랬어. 이제는 성이 열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우리 애들의 성 할 때는 이미 늦었었어. 이미 뭐 이미 아름답지 시작을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배웠어요? 저는 저희 때 보통 성교육 선생님들은 저희 같은 학년 중에 장물애비가 하나씩 있어요. 있죠. 꼭 있죠. 장물아비가 그 야매잖아, 야매. 장물아비가 하나씩 있어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갑자기 접해버리니까 덜컥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막 이래. 뭐야? 너무 단계를 바라락 넘어뛰고 그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야. 외국에서 조금 한국보다 좀 빨리 접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건돔 끼는 것도 바나나에다가 우와, 진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실습을. 우와. 근데 나 들은 거 요즘 한국도 교육이 요즘은 우리 때보다는 많이 조금. 네네네. 그 성교육도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피임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쌤이 호주 이야기를 했는데 피임 실습 교육을 어느 나이 때 했을까요? 피면 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조금 생각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 제 기억나는 게 우리 엄마가 차라리 성관계 할 거면 자기 집에 와서 하라고. 집에서 하라고? 형 어머님이? 왜냐면 이상한 데 가서 집에서 하는 거 훨씬 안심하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있는데 어떻게 해? 예? 어머니가 잠깐 나가고. 엄마 앞에서 하는 거 아니라 아니 그냥 같은 지붕 밑에서 하는 거지. 한국어로 해석해서 좀 이상해. 한 지붕 밑에서 한다는 거고. 내가 대학교 때 여기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아빠가 또 가득한 컨돔도 보내준 적이 있어요. 맞아. 하려면 안전하게 하는 맞아. 게. 진짜 잘 배워서 네. 안전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우리 딸이랑 대입은 저는 못 시키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아니 나는 딸들은 그냥 그렇게 보석처럼 유리관 안에 넣어서 그냥 제가 계속 키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몰랐다가 성인 되면 잘 알았으면 좋겠죠. 20살 딱 네. 대학교 그때도 안 돼요. 그때도 아 너무 아이. 근데 나는 한 평생 35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뭔지 알지? 35쯤 알았습니다.
제 딸들도 그런 거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냥 중성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고양이지 좀 고양이. 지금 알겠어요. 딸들 얘기할 때 고양이 제가- 얘기 좀. 제 딸이에요. 근데 이게 어릴 때 성교육을 조금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저는 좀 이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남자들 물어보면 뭐 배란기나 그거부터 알아야지 성교육이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나이 먹은 남자분들한테 배란기, 배란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하다 보면 남자 친구들이 이렇게 생리대 광고를 보다 보면 왜 시약이 파란색이잖아요. 네. 생리혈이 파란색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누프도 아니고. 진짜요? 네.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부모들이 가정에서 좀 만들어가면 좋은데 요즘 성교육과 우리가 받았던 성교육에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맞아. 성기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식과 정보 같은 이야기들만 했어요. 사춘기가 뭔지 2차 성징이 뭔지 이런 것만 배웠는데 지금은요 이런 관계성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아빠들이 성교육할 때는 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질문이 오면 어떤 아이들과 상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러니까 성이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생활 속에서 관계로 배우는 게 요즘 성교육의 방식이에요. 네. 그 형들은 실제로 좀 자식들한테 곤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들었어요. 왜 엄마 거추 없어요? 막 그런 건 있지. 진짜 많이 맞아.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나는 솔직히 한국어로 성교육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명칭? 명칭도 다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뭐 얘기를 해야 고추 뭐 성리 이런 걸 쓰던 건다.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 영어로 하면 정확히 penis, vagina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쓰는 그 호칭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은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입에 못 올리고 엄청 있는 많아요. 엄청. 왜 듣고 싶어요? 이 펜서나 한국에서는 공식 명칭이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여자의 성기는 음순, 남자의 성기는 음경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안 쓰는 단어. 네, 음순 나 처음 이게 듣는 것 같아. 아이들한테 너 어디 음경 가렵니? 일로 와 이렇게 하기는 장난스럽지가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읒지읒은 뭐예요? 아 그거는 순 한국어라고 난 들었는데. 순 우리말이긴 하나 같이 쓰기에 굉장히 썼을 때 불편하죠. 불편한 그쵸? 단어예요. 왜 불편하지?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게 궁금한 거. 그 사춘기 때 그런 말 네네. 선생님이 야 자지 마 그러면 야 보지 마 보지도 말자 소중이는요? 소중이. 소중이도 소중이. 네, 전부가 다 소중한데 사실 제일 소중이만 소중이, 소중이 제일 소중이. 꼬꼬는요 꼬꼬. 무술이라는 표현. 근데 중요한 건 그 단어를 쓸 때 아이가 쓰면서 자연스러우면 돼요. 그거를 쓸 때 아이가 어떻게 쓰느냐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 되면 질문 희죽희죽거리면서 아빠 아기는 어디서 나와? 막 이렇게 물어보는 시기가 오면 아이들이 정보를 아는 거죠. 알고 물어보는 거죠? 알고 물어보는 거죠? 애기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된 상태로 온 거야. 아까 떠보는 거야. 그럴 때는 이 아이한테 되물어보세요. 왜 궁금한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러면 이 아이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어떤 영역이 좀 정해져요. 그럼 그 정도 내용 수준으로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나가서 막 아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관계를 얘기해 준다든지. 네. 먼저 하면 좀 그렇고. 네. 근데 애기가 계속 와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있죠? 이걸 친구들이랑 계속 그렇게 막 티키타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걸 아빠랑 했다는 건 찬스거든요. 아이랑 성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부모의 자리를 뺏기면 그걸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채워질 거예요. 아이가 와서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는 부모로서 진짜 해야 될 일이 온 날이라고 생각하면 네네네. 되겠네요. 이건 진짜 중요한 찬스다. 날. 중요한 찬스다. 날이다. SNS에서 아빠 섹스 해봤어? 우와! 아빠 섹스 해봤어?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때 아빠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안 해봤어. 최악이다. 최악이다. 안 해봤어. 안 라고 해봤어. 또, 아이들이 이런 질문 했다. 짝짓기 해봤어? 왜 했어? 라고 했을 때 답변.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뭐 그런 걸 했고 그런 거리라고 하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짝짓기를 했고 뭐 몰라. 몰라. 이게 아이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로 이해할까를 겁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겁나요. 아까 제가 되묻기를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알고 있는 짝짓기에 대한 표현들을 할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알고 있는 사랑, 성관계에 대한 표현들로 조금 더 올려주면서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맞춰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되물었는데 애기가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라고 하면 어떡해요? 엄마 아빠 회피형이네. 이게 근데 말할 때 톤도 되게 중요하겠다.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너 짝짓기 어디서 들었어? 무서워.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겁먹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얘기구나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성교육은 느낌이나 감정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생각했던 걸 조금 더 끌어주는 이야기들을 진행해보는 시간, 과정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입에 올리기 약간 민망하기도 하면서 근데 당연한 거기도 한데 유아자위. 와, 요거는 네. 유아자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는지. 유아자위 기준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맞아, 것 맞아. 같아요. 중요해요. 네. 유아자위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그냥 성기 앞에 이렇게 만지는 걸 자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땀을 흘리거나 하루에 몇 번이나 그 동작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던 거, 약간의 흥분기가 있다가 안정감이 딱 드는 요런 운동이 있는 거를 자위라고 합니다. 다른 친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딸도 유아자위처럼 맞아요, 맞아요. 하는 친구도 있었더라고요. 한 5세에서 7세 시기에는 여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희 뭐 통계만 봐도 3배 남아보다 여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유아자위가 자연스럽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해? 봤어. 그러면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절대. 지금 쌤이 되게 제일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지마 하고 아이 막 등짝을 때리는 엄마. 놀래서. 네, 이거를 멈추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맞는 순간 아이가 그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고착됩니다. 막 횟수가 늘어난다든지 안 보이는 데서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내 친구 집 가서 이런 그냥 떼놓고 우리한테 얘기했어. 이 유아자위 좀 하는 시기인데 좀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어디로 파야 되나 네. 이렇게 되거든. 민망하고 되게 자위는 아이가 한번 하게 되면 바로 고쳐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이를 줄여간다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동생이 생기면 아이들이 불안해가지고 자위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결핍 있는 아이들 표현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은 그 행동을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 아이가 그 행동들을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부모가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 시도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아이랑 줄여가면서 다른 걸로 전환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키보드 타러 나갈래? 해서 이 아이가 지금 여기 집중하고 있던 걸 전환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찬숙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하면 킥보드를 타러 나가는구나라는. 그럼 킥보드 타고 싶을 때마다 너무 이 행위랑 이게 반복되면 아이들도 그렇게 반복학습이 되다 네. 보니까 그 행동을 못하게 킥보드를 태우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멈추는 건 안 됩니다. 멈추면 결핍이 더 커지고요. 예우가 좋았던 건 그걸 받아들이시고 이 운동에서 다른 운동으로 좀 전환되도록 그 과정을 충분히 기다려준 부모들이 이게 줄어들었어요. 첫째가 뜬금없이 아빠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무슨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해서 좋겠네 라고 넘어갔는데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내가 그럼 거기서 저 친구 이름 뭔지 아니면 네, 관심 그러니까. 가지면 좋은 건가요? 뭔가 취조하듯이 묻지 마시고요. 남자친구의 어떤 면이 좋아? 어떤 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아? 둘이 다르다. 만나면 뭐해? 머물지 않게 아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걔 학교가 어디야? 집안이 어떻게 돼? 물어봤어. 자가야? 어디 아파트야 몇 동이야 해서 또 나무 뒤에서 또 이렇게 이거는 통제잖아요. 감시고 통제요. 아이랑 대화를 한다는 거 좀 다르죠.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우리 아이의 남친 여친 이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안 듣고 싶은데. 그냥 받아주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폭넓게 넓혀줄 필요가 있다. 한 주만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네. 근데 사춘기 왔을 때 아빠가 아들하고 같이 성교육하는 게 네, 그게 맞아요. 편한 건 편하게. 맞습니다. 딸이 이제 초경 생리를 시작하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편한데, 네, 아빠는 그냥 뒷짐지고 뭐 이제 그 나이가 됐나? 이 정도로 빠지는 게 아니고 아빠가 또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생리대를 사오는 거예요, 아빠가. 그것도 좋습니다. 그건 맞아요? 왜 옛날에 막 생리축 그막 가족들 모여 생리 파티.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아? 좀 과하다고 네. 느껴지는 거야. 이게 몽정 파티도 있어요. 몸파는 좀 그런데. 몽정 파티. 남자아이들이 그 몽정 파티를 전문 용어로 공개 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진짜 그럴 것 같아. 네. 너무 창피하잖아, 이거. 엄마 아빠가 인스타그램에 막 우리 아들의 첫 몽정 축하해 막 이런 거. 몽정 축하합니다. 정말 인권 유린이야. 진짜 이거 맞아. 아이들이 이제 초경과 생리를 경험한다는 건 아이들이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성장을 축하한다는 의미 너무 좋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확인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 그냥.
네. 창피할 수도 있어.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말하는 것 정도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막 케이크 사들고 들어오고 네.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선물 들고 뛰어오고 막 아이 입장에서 부담될 수 부담되고 불편하죠. 생리만큼이나 남자 아이들이 참 몽정은 참 너무 터부시당하고 있지 않나요? 얼른 숨겨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뭔가 빨래를 막 숨겨야 되고 뭐 내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막 그쵸. 이런 것들을 아빠가 엄마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빠도 몽정 그런 거 경험할 때 되게 쑥스럽더라. 먼저 이런 자기 썰을 풀어버리는 네네. 거구나. 경험자의 썰을 잘 푸셔야 되는 게 몽정했다 뒤지게 맞았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 아빠 빨개 벗겨서 쫓겨났잖아. 날새게 패드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첫 몽정 경험을 저희가 저는 진짜 기억을 못 할 수가 없는 게 버스 아니었어요. 좀 지방에 가는 버스 아니었는데 학교가 아니 버스. 아니 여기는 축구선 출신이 아마 맞아. 지역 전지훈련 막 전지훈련 가다가 가면서. 진짜 제가 너무 꿈이었는데 뭔가 나올 때쯤에 내가 이게 집이 아니라 버스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와 진짜 못생겼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몽정연패한테 상처받는다고 너무 뻘쭘해서 진짜 이러고 한 2시간을 이러고 갔어. 그래서 잊지 못한 첫 몽정.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소변처럼 숨겼어. 그냥 오줌 쌌다고 해야겠다. 아 저도 숨김 세대인데 그냥 차라리 화장실을 갔다 오면 소변 보러 갔다 오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진짜 쥐새끼 마냥 물. 맞아. 이렇게 많아가면 아들들이 놀래요. 습진 생겨. 제일 저희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중3 자녀에게 과일을 한 접시 깎아서 자위 중인 상황. 이럴 때 올바른 대처법은? 여기서 그렇게 그냥 바로 유턴하고 유턴하면서 자 끝나고 나와 거기에서 뭐 보니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게 또 이상하잖아. 나는 과일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그냥 과일을 문 앞에 내려놓고 조용히 온지 모르게 닫고 나오면 다 끝나고 봤을 때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소름 끼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훔쳐봤는지 몰라잖아. 그리고 나왔을 때 다 봤다. 그럼 어떻게 하냐? 너 어떻게 할래?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못 본 척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과일 먹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 다 티를 냈잖아요. 그냥 아무 나가. 티도 안 내고. 아무 티도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가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겠지.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걸리면 부모들이 이렇게 대처하기가 편한데 제 친구는 그 친구인 거죠? 방에 있었는데 네. 진짜 제 친구 네네. 이야기 방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둘이 있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서 장 보러 가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거실로 나가서 전체 탈의를 그게 좋아 그게 좋아. 이 상태로 거실에서 네.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안방문을 닫는 소리였던 거야. 근데 이 나가신 게 친구는 아니고. 엄마가 안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하네요.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여기서 돌자니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채로 그냥 있었대. 아니, 뭐, 고개도 숙이고 아니야. 근데 엄마가 고생해 하고 오 나이스 하시다. 그냥 그대로 가신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후조치는 안 했지. 이 친구는 이걸 어떻게 근데 그거 무슨 얘기를 근데 이게 자위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목격되는 게 이런 감정,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아이는 성장했고 에티켓도 필요하고 매너도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 경험으로 산 교육이 돼서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사생활로 잘 지켜지도록 만드는 대화의 계기가 돼야죠. 네. 좋습니다. PM은 어디서 어떻게들 배우셨어요? 뭐 말은 들었지. 이제 콘돔이라는 거 이제 얘기 듣잖아. 근데 우리 때는 막 지하철역인가? 어디 자판기가 있었어. 지하철역. 지하철역에서만 살 수 있어. 왜냐면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는 거야. 창피하니까. 되게 사람 정말 없는 시간에 가서 자판기로 뽑아와서 막 친구들끼리 막 야 이거 봐 하면서 야 끈적끈적해. 야 이 지랄 하는 거지. 야 물 넣어봐 하면서 물풍선 얼마 물 얼마나 터지냐? 야 물풍선 정말 최고인데 잘 터져. 피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으세요? 저 없는 것 같은데. 교육은 없지. 교육
성교육 받은 기억이 있는데 임신보다 아. 성병주의로 많이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 호주 가면 젊은 친구들은 지갑 보면 남자 친구들은 보면 거의 건담 끼고 다녀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콘돔 끼고 다닌다는 얘기 깜짝 놀랐네. 지갑에 걷지 말라고 방수. 이렇게 지갑에 가지고 다닌다고 무조건. 휴대하는 건 중요한데 이게 열상이 생기니까 콘돔이 파손되는 경우들 좀 있어요. 파손되면 안 그래서 되지. 요즘에 이렇게 뒷주머니에 넣는 문화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뭐 안주머니라든지. 네. 그리고 요즘에 지갑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콘돔을 씌울 때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손으로 만져서 하는 거는 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네. 씌울 때 꼭 이렇게 입으로 불어서 하는. 아이 말도 안 돼요. 제가 너무 못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피엘 아저씨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칼 접어가지고 이렇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옛날 구성애 선생님께서 포경 수술을 하지 마라. 느낄 수 있는 어떤 신경. 단계, 신경의 단계를 죽이는 행위다. 그래서 포경 수술을 안 하는 추세고 안 해도 충분히 위생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네네. 구성애 선생님 강의를 본 적이 있어요. 보셨군요. 네. 네. 그래 우리 다 잘라놓고 난 다 잘렸는데 손을 다 잘라놓고 우리는 그걸 보는 모든 학생은 다 잘려 있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경 수술을 안 하면 비위생적일 것 같고 더러울 것 같고 냄새가 날 것 같고 이런 표현들도 한동안 우리 문화 안에 있었었어요. 여기는 다 포경 수술을 하시는 10명에 다 9명은 해요. 했으니까. 저는 형은 안 했지, 형은.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안 하면 이상한 거고 맞아, 남자답지 그래. 않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소리 있었어. 비뇨의학과에서는 아주 굉장히 많이 권하기도 하고 이제는 2000년대 뭐 구선생님 이렇게 많이 운동하면서 지금은 학교에 가면 안 한 애들이 거의 80% 이상. 야, 잃어버린 세대구나, 우리는. 우리 희생자들이야. 우리 네. 피해자들. 이제는 안 해도 문화가 된다. 너무 정보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아이들이 컸을 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 시기에 포경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본인 스스로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5학년 때 엄마 아빠 막 돈가스 사준다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이건 다 트라우마거든요. 정확. 거짓말 4학년. 치고 저 포경 수술한 데는 다 비슷한 연령대 애들이 처형당하기 전 애들처럼 의자에 다 앉아 앉아있죠, 있다가 이렇게. 아파 물으면 안 아파 근데 문 열고 나가면서 울죠. 네, 그렇죠. 마치 풀리면서 울면서 돈가스 먹고. 요 포경에 대한 거 이거의 결정은 고래는 춤추게 해주고요. 국제법으로 지금 포경이 금지됐는데 포경 수술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 그러네. 오늘 아무튼 애들 성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어떠셨어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딱 좀 생각이 좀 선 것 같아요. 대화. 슬리핑 얘기처럼 대화도 중요하지만 딱 몇 번 안 오는 타이밍에 준비된 표정과 분위기와 어떤 이 말투와 문장을 준비해뒀다. 옳다커니! 하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네 세대들은 그걸 모르고 벽만 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진짜 필요한 시기에 정말 좋은 교육. 저도 진짜. 성교육 자꾸 우리 아이들 성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이 성인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왜냐면 중요합니다. 애가 어디서 나는지 물어보면 맞게끔 저도 대답해줘야 되니까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정말 공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자리 절대로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모들이 먼저 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준비를 하시고 성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성생활이거든요. 너무 좋다. 생활에서 안내하는 역할들을 잘 하시면 그 시작을 또 오늘 이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가시죠. 한번 또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형, 팔 잡고. 장난하나. 소중이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개그계 결혼 전도사 엄영수 선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하냐 빨리 얘기하냐 네. 천천히 하면 얼마 못해 또 하실 거예요? 이게 혹시 잘못되면 또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말해주지 말라는데? 고양이가 하지 않아. 고양이 아니에요? 안 해. 아니, 고양이 그렇게 안 해요. 안녕하세요 가발이세요? 가발입니다 무례한 사람이잖아. 무례한 사람.